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겠어? 맞아요. 마르크스조차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는 그들이 꿈꾸는 가장 마지막 그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 되는 것은 정말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일부터 당장 국가적으로 통금 시간이 정해지면 술집들, 택시들 다 영업 정지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경험했죠. 이번에도 계엄 사태가 6시간 만에 끝나긴 했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마음 먹고 수만 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체제는 단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거 못하겠어요? 군 통수권자인데? 어제까지 인자하고 너그러웠던 대통령이라도 한순간에 폭주해서 군경 동원해서 다 쳐넣어! 라고 하는 순간 이 나라의 체제는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한 나라의 정치 체제는요, 리더가 누구냐에 달려 있어요. 그 리더에 따라서 그 나라의 체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화 되느냐 마느냐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경제적 척도로만 보면 우리는 거의 중국화 되어 있고요. 정치적으로만 보더라도 야당이 180석이면 협치를 하지 않아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통과시킬 수 있는 사실상 입법 독재가 가능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대권마저 잡았다? 그 리더가 마음만 먹으면 사회적 척도는 바로 바뀝니다. 자유주의에서 권위주의로 가는 건 정말 한순간이에요. 쿠데타 한번 일으키면, 계엄 한번 일으키면 바로 권위주의로 가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좌표에서 또 아주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바깥 영역에 걸친 사람들 혹은 사상들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아시나요? 네, 극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생과 협치가 없는 영역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독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로 몰릴수록 어떤 사람이겠어요? 중도 혹은 협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겠죠. 반대로 중심점에서 바깥으로 나갈수록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집이 세진다는 거예요. 타협은 없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심점에서 멀어질수록 상대방과의 협치를 기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독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독재자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상을 추구하는 방식이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강제성을 둔다는 것이죠. 힘으로 밀어붙이는 습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차근법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죠. 그러니까 차근법 찬성론자들한테서 공격을 받았어요.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한테서 뭐 저보고 대가리가 깨졌다느니 뭐 하는 말도 듣고요. 제가 낙태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죠. 그러니까 낙태 찬성론자들이 또 공격했고요. 제가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한테서 또 인신공격 받았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분들은 그분들은 그래도 뭐 괜찮아요. 뭐 해봤자 인신공격 그 정도로 끝나는데 협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나는 분은 혼전성관계 찬성론자였는데 자신의 여자친구가 제 영상을 이제 본 뒤로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이상한 영상 만들어갖고 멀쩡한 자기 여자친구 망쳐놓고 이렇게 남의 고귀한 성생활 망쳐놓냐.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이 한때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던 사람이래요. 물론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뭐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아무튼 자기 나름의 성경 지식을 갖고 왜 혼전 성관계가 죄가 아닌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설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막 협박으로 가더라고요. 사이비 2단으로 뭐 매장시킨다느니 뭐 이 채널 교계에서 내가 매장시킨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한 분 이제 생각나는 분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12.7 연합예배 때 전광판이 갑자기 다른 화면으로 전환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걸 두고 그거는 이제 12.7 연합예배 화면이 아니었다, 오해를 풀려고 이렇게 게시글을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폭주해가지고 몇몇 분들이 저에게 항의성 연락이 왔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연락이 왔는데 엄청 격양이 되어 있길래 진정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상대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새벽 2시가 되어도 이분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다음날 스케줄이 있는데 결국엔 그분이랑 거의 새벽 4시까지 얘기를 했는데 대화 중단하고 안녕히 가시라 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분이 그럼 이 대화 제보를 해도 되겠냐고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해라. 대신 본인도 신원 다 밝히고 대화 내용 편집하지 않고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전체 내용을 다 올리는 조건 하에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는 안 되겠대요. 뭐 아무튼 별의별 뭐 사건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켜야 할 선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박,
폭력, 이건 안 돼요. 이건 범죄의 영역이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그림이 아니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가 명예훼손을 한다든가 모욕죄를 범한다든가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협박하고 뭐 이단시하는 거 안 됩니다. 선은 지켜야죠. 그렇게 하면은 더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엇나가요. 오히려 더 반대쪽으로 나갑니다. 결집이 되다가도 그런 극단적인 분들이 그렇게 반응하면은 결집이 되다가도 안 돼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왕따당하고 구타당하고 학폭에 시달렸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폭력은 안 돼요. 정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상을 가졌든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든 간에 바깥선, 극단적인 좌, 극단적인 우, 극단적인 이기주의, 극단적인 전체주의 이런 쪽으로는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좋겠어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설득이 돼요. 그렇게 해야 결집이 되고요. 물론 이 선이 해제가 될 때가 있어요. 국가적으로 선전포고가 되었을 때 그때는 당연히 국가의 부름을 따라서 전투에 임해야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국가적 초비상사태 포교령이 내려졌다든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정치에 관여를 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선이 있는 거예요. 선제 타격, 같은 공동체,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가 100이면 100,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생각이 다르더라도 방법면에 있어서 지켜야 할 선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총칼만 안 들었지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으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대화와 상생, 협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두고 타협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신앙을 타협할 수 있느냐.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바카스전에 계신 분들. 이건 타협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어요.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리길을 가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2019년 4월 11일에 그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어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낙태죄가 헌법을 위헌하니까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임신 주수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낙태 가능한 적절한 임신 주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단체가 있다고 볼게요. 두 단체 모두 프로라이프 단체예요. 둘 다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죠. 자, 그런데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임신 주수를 가져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 기준으로 6주를 한 단체에서 제안을 한 거야.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6주만 하더라도 심장 박동수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웬만한 낙태들은 거의 다 막을 수 있어요. 저희 둘째 임신 사실도 제 아내가 임신 5주 차일 때 알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생리를 더 이상 안 하는 경우에 임신했나? 라고 의심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테스트를 해보게 되잖아요. 그때가 거의 이미 4주, 5주가 되었을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를 기준으로 한 그 6주를 제한을 하면 웬만한 낙태는 거의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단체는 우리는 낙태 전면 금지를 원한다. 그래서 6주도 동의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당연히 낙태 전면 금지한다. 반대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주스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임신 주스를 가져오지 않아서 지금 6년째 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고 이 6년 사이에만 해도 엄청난 아기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희생되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냐 라는 거죠. 일단 6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주스는 나중에 개정을 하면서 더 당길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이건 타협이다 라고 하면서 동의를 못 해버리니까 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둘 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같은 방향성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 면에서 대화를 통해서 점층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식을 두고 타협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한 발짝도 양보하지 못하고 있으면 아무런 협의점도 찾을 수 없고 한 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사례만을 갖고 왔는데요. 낙태에만 이런 이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천반에 걸쳐서 교회에도 가정에도 이런 이슈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은 일단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이상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가진 이상만을 주장하면서 남의 이상을 폭력적으로 깔아뭉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천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아주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좌파는 우파를 거의 죽일 듯이 막
적으로 생각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파들만 몰아서 한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좌파들만 모아서 한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면 이렇게 싸우지 않고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같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싸우게 만드셨을까?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같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을까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서로 상생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분이 계세요.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복음이 옳은 것이죠. 당연히 좋은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은 그 좋은 것이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제가 협박, 폭력 이런 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전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말이 안 통할 거예요. 뇌 구조부터가 아예 우린 다르다라고 생각될 거예요. 맞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협박하고 가스라이팅하고 폭력을 쓰고 그러지 않잖아요.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의 종교의 자유의 문제가 걸린 이슈이기 때문에 전도와는 다른 문제라는 거 알아요. 전도야 뭐 상대방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정치는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내 신앙의 자유가 침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보다 훨씬 더 치열한 문제라는 거 너무나 잘 알죠. 그래도 칼은 칼을 부릅니다.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요. 주먹은 주먹을 놨습니다. 가스라이팅, 음모론, 비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설득력도 더 떨어져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의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정치보다 더 중요한 듯합니다.